자,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르헨티나의 개론을 마치고 이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좋은 공기가 느껴지시나요? 여긴 히터 틀어놔가지고. 네. 좋은 공기가 네. 예, 히터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 좋은 공기에 지금 왔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뭐 당연히 아르헨티나의 수도겠죠. 근데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죠?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는데 이 북부에 있는 레골레타 지역이라고 있어요. 레골레타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가장 부유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가 되겠나요? 청담동? 예, 뭐 그쯤 될 겁니다. 네. 가장 부유한 지역이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그 센트로 지역, 센트로라고 합니다. 센트로 중앙이죠. 센트로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의 관광 명소가 이 센트로 지역에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땅고의 발원지, 바로 땅고의 발원지면서 가난한 노동자의 애환이 서려 있는 라보카, 이 보카 지역이라 보카지구라고 하죠. 라보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골레타, 센트로, 라보카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지죠. 아니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그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된 지 좀 오래됐나요? 네, 뭐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원래는 그 스페인의 그 식민지 시절에 제 발음이 막 세네요. 식민지 시절에 그 무역항으로 성장을 했고 그래서 그 1816년에 그 독립을 해서 그 계속 쭉 오다가 정식으로 이제 1880년부터 그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된 거죠. 그 전에는 이제 뭐 한 50년 정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가 있었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가 있었는데 네. 그 주의 이제 주도였다가 명실공히 1880년에 그 아르헨티나 국가로서의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된 것이죠. 수도면은 사실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전에 그 하노이 할 때는 그 베트남에는 아직 지하철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지하철 이런 건 잘 돼 있죠. 버스나. 이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 초반에 지하철을 뚫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일찍이요? 예,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때 경제 4대 부국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너무 잘 돼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외국인이 버스를 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영어 방송이 안 나오고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시내버스를 콜렉티보라고 합니다. 콜렉티보라고 하는데 노선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처음으로 여행하는 사람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지하철을 타시는 게 좋고요. 근데 요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그 수베라는 교통카드가 있어요. 수베라는 교통카드가 있는데 네. 요 교통카드를 이렇게 사서 현찰로는 그 지불이 안 됩니다. 교통카드를 사셔서 탑승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탈 때마다 요 6.5페소 그 200원 정도니까 굉장히 싸죠. 6.5페소니까 그 200원 정도인데 요거를 내고 이렇게 그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버스를 저는 비추를 합니다. 그럼 지하철을 추천하셨는데 지하철은 어떻죠? 네, 지하철이 정말 대단한데 이게 숲테라고 합니다. 이 그 아르헨티나에서는 지하철을 그 숲테라고 하는데 네. 1900년대 초반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지하철을 파기 시작을 해서 1913년도에 개통을 했습니다. 이야, 진짜 빠르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시절에 아르헨티나의 국력 내지는 그제 잘 살았다 그랬지. 네, 경제력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다페스트 편을 하면서 부다페스트 그 지하철을 언제 파탁을 했죠? 그게 1800년대 후반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지하철이 1896년도 유럽 대륙의 유럽 대륙에서 대륙 최초의 지하철이었는데요. 네. 그 세계 최초 유럽 대륙 최초의 지하철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차이가 안 나네. 예, 이 지하철을 남미 대륙 최초의 지하철을 판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몇 호선까지 있어요? 그래서 A선부터 E선까지 A, B, C, D 이 5개 노선이죠. 네. 그리고 F선과 G선을 건너뛰고 네? H선을 만들어 가지고 총 6개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사키 편에서 2호선이 없었잖아요. 네, 그거 왜 없는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도시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F라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정컨대 네. 역시 F로 시작되는 게 욕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뭐 G도 글쎄요, 마찬가지고요. 그렇게까지 그랬을라나. 네, 저는 제 추정입니다. 제 추정이고요, 이것은. 그래서 어쨌든 A부터 E선까지 있고 H선이 있어서 총 6개 라인이 있고요. 대부분의 관광지가 이 수태 지하철이죠. 이 지하철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하철이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네. 말씀을 드리면 A선부터 E선까지는 그냥 뭐 2, 3년 간격으로 3, 4년 간격으로 쫙 지어졌어요. 쫙 지어졌다가 네. 맨 마지막 선인 H선이 지어지는 것은 이 사이가 A선부터 E선까지 짓고 그리고 H선이 나오는 그 사이가 60년입니다. H선이 나중에 생겼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상상할 수 있습니까? A선부터 E선까지는 돈이 많으니까 막 진 건데 E선 끝부터 곧바로 이제 H선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없고 경제가 망가지고 하다 보니까 60년 후에 H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 하나의 전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하철이 계속 연장되잖아요. 그렇습니다. 9호선까지 있는데도 계속 또 뭐 경의선 그렇습니다. 떨리고 또 연장되고 좀 자랑스러워야 할 만한 부분이네요. 네. 아니 그러면 100년이 넘은 지하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H선을 제외하면은 네. 이거 많이 낡았겠는데요? 네, 열차도 엄청 낡았고요. 그리고 뭐 깨끗하지도 않고 녹도 막 쓸어 있고. 특히 가장 오래된 그 A선이 문제인데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중교통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체가 나무로 돼 있고요. 재밌겠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LED가 아니고 백열등 조명이 지금도 있고요. 백열등이 달려 있어요? 예. 그리고 문도 이렇게 자동문이 아니라 이 승객이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철을? 예, 승객이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돼요. 승객이. 문이 닫힙니다.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알아서 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걸 손으로 열고 들어가서 닫습니다. 그러면 출발을 해요. 잠깐만. 그러면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저도 열어주세요. 잠시만요. 다시 열어주고 그러겠네. 근데 의외로 어떤 공중 도덕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질서 의식이 있어서 나중에 지나가는데 막 열고 그러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제가 그 장면을 사진을 못 찍은 게 참 아쉬운데 이게 엄청난 미학적인 장면인 거예요. 야, 나무로 된 차체에다가 백열등이 있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네. 그냥 클래식인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건?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 교통 체계에는 버스하고 지하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수배카드라는 그 카드를 사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승 횟수에 관계없이 전 노선이 4.5페소입니다. 150원입니다. 와, 엄청 저렴하다. 네, 엄청 저렴하고요. 운행 시간이 오전 5시부터 새벽 5시겠죠. 빨리 하네. 새벽 5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니까 일찍 끝납니다. 우리나라 같이 막 1시까지 막 이렇게 안 하고. 시작은 우리랑 비슷한데 네. 일찍 끝나는구나. 예, 주말과 공휴일은 또 늦게 시작을 해서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위험하니까 집에 가라라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자주 운행은 하나요? 예, 자주 운행은 합니다. 러시아워 때는 한 10분에 하나씩, 10분에 하나씩 오니까요. 우리나라 같이 무슨 4, 5분에 하나씩 우리처럼 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는 안 오고요. 네. 10분에 하나, 조금 약간 비러시아워일 때는 15분에 하나씩 또 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3, 4분에 오는 이런 열차는 아마 저 궁금하네. 예, 일본하고 네.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3, 4분 안에 오는 거는 없고요. 한 10분 정도의 러시아워 기준으로 해서 10분에 하나 정도는 옵니다. 3, 4분마다 오는데도 불구하고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진짜 급해요, 우리는. 네. 저도 오늘 뛰어 들어갔거든요. 네. 불어주시고 돌아가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밤늦게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지하철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택시를 타면 됩니까? 예, 부에노스아이레스 택시가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이 아주 정형화가 돼 있어요. 이 정형화가 돼 있어서 차체가 검정색이고요. 무서운데요? 예, 지붕만 노란색입니다. 지붕만. 네. 지붕이 노란색이라서 딱 보면 택시라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주소만 이게 선진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주소만 주면 어디든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여기가 일방 도로가 많아요. 미국 뉴욕 같이 이렇게 일방 도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미국의 에비뉴가 있고 뭐 뉴욕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트리트이 있고 에비뉴가 있고 브로드웨이가 있는데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도 일방 통행이 많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유턴 쫙 해서 가고 뭐 유턴 쫙 해서 가고 가는데 여기는 일방 도로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거 돌아가는 거 아니야? 왜 유턴해서 그냥 가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방 도로가 많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택시가 이렇게 속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가시면 되고요. 오, 택시가 안 속여요? 예, 택시가 안 속이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 팁이 좀 남으면 네. 이렇게 좀 약간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 200원 남는다. 네. 뭐 그렇게 뭐 1페소, 2페소가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 그 이제 그 스페인 말로 그 구아르데스라고 합니다. 구아르데스. 이게 가지세요라는 뜻이에요. 요 정도 스페인어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은데 구아르데스라고 얘기를 하면 이 택시 기사가 이렇게 미소를 쫙 지어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muchas gracias 하면서 네. 근데 그 미소가 저는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돈 뭐 300원, 500원에 이렇게 쫙 그 미소를 얻는 것이죠. 뭐 과르데스 하면서 주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그 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나네요. 방콕에서 마사지 받고 1,700원 정도 되는 돈을 네. 팁으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1,700원 너무 많이 주셨네. 그러면 네. 하루 뭐 거의 한 3분의 1 일당을 주신 건가요? 그 거기가 굉장히 저렴한 데라 우리 돈으로 한 3,300원 되는 마사지 샵이었는데 네. 팁을 1,700원 줬습니다. 뭐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주면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여행을 네. 떠나볼 텐데요. 네.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이제부터 해주시죠. 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이게 볼 곳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추리는데 제가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추려야 될까? 항상 이벤트 하시는데요. 네, 이게 지금 네. 근데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더 그렇습니다. 이게 추리는데 너무 힘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브라이언 정의 세계 도시 여행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저만의 기준으로 이렇게 골랐습니다. 녹음 전날에는 밤잠을 못 이루신다는 말이. 제가 어제도 밤을 새고 맥주를 마시면서 지금 속이 안 좋은데 속이 안 좋을 정도로 지금 맥주를 마시면서 추렸는데요. 어제는 어떻게 추리기 때문이었습니까? 맥주 때문이었습니까? 뭐 둘 다였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둘 다였는데 그 엑기스를 뽑는 심정으로 엑기스가 표준 말인가요? 어쨌든 엑기스를 뽑는 심정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되게 좋았나 봐요. 좋기는. 네, 제가 두 번이나 딴 데보다 더 힘들었으면. 예, 더 힘들었다라고 커서 그런 건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두 번이나 그 먼 길을 두 번이나 갔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 1차 세계대전 이전만 해도 세계 4대 부국, 세계 4대 경제대국 내지는 4대 부국으로 명성이 높았던 그 아르헨티나인데 그래서 월드컵마다 우리를 계속 울려버리는 진짜 제가 제대로 알죠. 네, 마라도나한테도 당하고 4대1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좋은 공기 여기를 마시러 갔고 또 그 탱고의 제가 몸치인데 보기와는 다르게 몸치인데요. 정말 이 브라이언조차도 춤추게 만들었던 그런 마력을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보기에는 그러면은 춤 잘 추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데 숙고하겠습니다. 예. 몸치인 브라이언까지 춤추게 하는 도시라니. 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엑기스 먼저 알려주시죠. 네, 저는 첫 번째로 참 그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보카 주니어스 경기장입니다. 보카 주니어스 아시죠? 저 잘 알죠. 축구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장 유명한 그 마라도나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마라도나를 배출한 바로 그 보카 주니어스 그 구장, 보카 주니어스 경기장인데 경기장이 왜 명소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경기장이 첫 번째로 가봐야 될 관광지인 나라가 과연 이 몇 개 도시나 될진 저는 그 몇 개 도시 또는 나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포츠 경기장 전에 삿포로돔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예, 근데 삿포로돔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네. 좀 다른 개념이고 이 보카 주니어스 이 구장 자체가 하나의 역사고 하나의 문화 시설이고 그리고 어떤 그 아르헨티나 내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의 어떤 그 열정을 이렇게 어떤 국민주의를 이렇게 모으는 어떤 그런 장소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역시 축구입니다. 그럼 축구 경기를 보러 간다는 겁니까? 안에 뭐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 축구는 인생이고
비즈니스도 축구로 시작을 해서 축구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곧바로 이 노트북 열고 뭐 우리 렛츠 스타트 하면서 이렇게 뭐 렛츠고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특히 부에노스 사람들은 이렇게 딱 만나서 한 30분 정도 축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나서 만나면, 1시간 동안 축구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래서 승질이 급한 사람은 아니 내가 축구공을 팔러 온 것도 아닌데 네. 근데 그 방식에 적응을 못하면은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축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구를 알고 가야 됩니다. 축구의 역사를 알고 가고 펠레하고 마라도나 비교하고 브라질하고 마라도나가 최고라 그러겠다. 예, 비교하고 뭐 이런 식으로 1시간 정도 시작을 하니까 축구가 인생이고요. 소개팅 나가서도 남녀가 처음 만나서 축구 얘기하겠어요. 저는 여기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 아르헨티나에서 소개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보고요. 보카 주니어스 좋아하세요? 예, 저는 네.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맺어지고. 이런 식으로요. 예, 싫어한다 그러면 이제 그 절교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 다시는 연락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아까 보카 하면은 네. 노동자 계급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보카 지구, 이 보카 주니어스 구단의 홈구장이 바로 이 보카 지구에 있고요. 이 보카 지구에서 다른 볼거리가 많은데 이 보카 주니어스 구장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더 큰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부유한 지역 사람들은 그 리버 플레이트라는 구단 아시나요? 리버 플레이트. 예, 북부. 예. 리버 플레이트 저 압니다. 그쵸? 되게 둘이 양대 산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부유한 지역 사람들은 리버 플레이트를 좋아하고 네. 좀 약간 노동자 계급 사람들은 보카 주니어스를 좋아하는데 요 보카 주니어스가 1905년도에 이탈리아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창설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이민자 노동자를 중심으로 태동이 된 건데 네. 이 보카 주니어스 구장제가 이렇게 구장이라고 하는데 이 구장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아시나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 구장의 이름이 바로 라 봄모네라. 라 봄모네라. 예, 라가 이제 그 정관사 영어로 하면 더 같은 정관사인데요. 이 봄모네라 구장이죠. 어떤 뜻이죠? 봄모네라 구장인데 이게 초콜릿 상자란 뜻입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죠. 예. 네. 그래서 요 초콜릿 상자 안에 들어가서 그냥 보카 주니어스 팬들이 막 경기 시작 전부터 막 엄청난 함성을 남미 장난 아니죠. 예, 질러대고 난리가 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상대방의 팀의 기를 죽여버리는 하나의 그 팬들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뭐 거의 뭐 죽죠. 아니 초콜릿 상자면은 약간 달콤하고 로맨틱한 그런 건데 완전 다르네요. 뭔가 뜻이랑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 그 뭐 1904년도에 이 구장이 지어졌으니까요. 오래됐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1999년도에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서 지금 이제 그 누에바 범모네라, 누에바가 뉴란 뜻이거든요. 누에바. 그래서 누에바 범모네라가 지금 됐습니다. 근데 범모네라라는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들어가면 경기장 입구에 그 축구박물관이 있고요. 네. 축구박물관이 있고 디에고 마라도나의 거대한 그 이 포스터 그리고 그 디에고 마라도나의 동상이 딱 서 있습니다. 동상이 보는 있어야죠. 순간 네. 감동이죠. 네. 경기를 보려면은 이거 또 매주 또 빨리 되겠어요? 어떻게 예매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뭐 그 인터넷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뭐 활성화되지 않았고 또 영어 버전도 없고 이제 스페인어 버전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비해서 여행사 패키지가 있습니다. 여행사 패키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100불, 미국 돈으로 한 100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만 원 정도 되나요? 그걸 내시면 그 경기도 관람을 하시고 네. 경기도 거기서 표를 대행해서 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물관도 보여주고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 그 경기장 투어 여기는 누가 골을 넣었던 지점이고 여기는 누가 코너킥을 했던 지점이고 뭐 그런 거 알려주는 그런 경기장 투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커룸 이런 것도 보여주고. 예, 라커룸도 보여주고요. 뭐 거기서 이제 그 마라도나가 그 기자회견했던 기자회견장, 네네. 기자회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 마라도나가 기자회견하는 그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고 저는 돈의 가치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로얄석은 더 비싸고. 보통석은 뭐 한 100불 정도 내시면 그 프로그램 따라 좀 다른데요. 그런 게 있고. 근데 나는 경기를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경기장만 보겠다. 네. 경기장만 그냥 보겠다. 박물관하고. 그러면 뭐 110회소니까 뭐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0원 되는 건가요? 4,000원 되겠네요. 굉장히 저렴하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경기 보는 패키지는
꽤 비싸네요. 비쌉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기 예. 아르헨티나가 물가가 들어보니까 아까 네. 되게 저렴했었잖아요. 진짜 이런 거 200원, 150원. 네. 근데 이게 100불이면은 장난 아닌데. 예. 그래서 좋은 자리를 줍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네. 저 위에 떨어진 자리가 아니라 가급적인 그 센터 자리로 주니까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보는 게 축구 입장료가 얼마인지는 제가 축구 팬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축구 입장료가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한 12,000원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모르겠네. 패키지가 좋은 게 뭐냐 그러면 호텔로 픽업을 와줍니다. 픽업을 와줘서 호텔에서 픽업을 해서 그리고 구장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먹을 것도 주겠네. 뭐 간단한 간식을 뭐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프로그램에 네.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좋네요. 네. 브라이언은 그 경기장에 들어가 보신 건가요? 들어갔죠. 네. 예, 들어가는 순간 네. 심장이 뭐 떨렸고요. 오. 그 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경기할 때는 거의 뭐 이건 뭐 전쟁입니다. 국가대항전이라고 하는데 뭐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격전지를 딱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심장이 진짜 벌렁벌렁하죠. 어떻게 브라이언은 축구 좀 하셨습니까? 저는 뭐 축구를 하긴 했죠. 이렇게 좀 하긴 잘은 했는데 못하셨습니까? 그 앞에다가 자리라고 하는 부사는 제가 못 붙일 것 같네요. 제가 그 혹시 클로제라고 아세요? 클로제 독일 선수. 헤딩 잘하는 예, 클로제. 제 별명이 클로제이였습니다. 클로제이. 네. 발은 못 쓰는데 머리를 잘 써가지고 클로제이. 헤딩만 잘하는. 네. 근데 체력이 안 돼가지고 10분 클로제이라고 10분 동안만 헤딩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네,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축구 팬으로서. 네. 가서 보면 재밌겠다. 네. 그리고 그 보카지구에 간 김에 또 그 bombone라만 보고 오지 마시고요. 거기 그 까미니또 골목이라고 있어요. 까미니또. 네. 까미니또라고 부르는데 까미니또 골목을 보시면 이 까미니또라는 게 이제 그 스페인 말로 에스파뇰로 그 오솔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이렇게 와서 그 양철집을 지었겠죠. 지금은 이제 알루미늄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철집을 이렇게 지어서 살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파스텔 색으로 거기다 이제 양철만 있으면 밋밋하니까 파스텔 색으로 아주 여러 가지 그 이렇게 패러디한 것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그 파스텔 색으로 칠해 놓은 그림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마을인 거죠? 예, 마을입니다. 예, 보카지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지역이면서 하나의 지구면서 이렇게 마을인 거죠. 거기에 이제 오밀조밀 옛날 집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파스텔 색의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렇습니다. 마을을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 라보카 지역에서도 이제 많은 인재들이 나왔는데 그 인재들 중에 한 명이 그 베니토 낑켈라 마르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네. 이분이 그 거리 화가에서 시작을 해서 너무 잘 그리니까 이 명성을 얻어서 나중에는 고장의 그 반열에 오른 분이에요. 베니토 낑켈라 마르틴 굉장히 유명한 화가신데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해진 후에 그림이 팔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림을 팔아서 자기의 어떤 이 사재를 축적하는 데 쓰지 않고 이 지역에 이제 병원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학교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화가십니다. 참 전 이런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브라이언이 아까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에서 가장 또 좋아하는 곳이 보카지구라고 했는데 네. 이런 다양한 매력이 있어서 네.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수식하고 있는 그 많은 그 단어 중에서 이 땅고의 발상지라고 하는 이 보카지구 또 이 그 보카주니어스 구장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지역이라는 이런 그 상징성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역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백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